제23회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고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이제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도 안전띠를 꼭 매야 한다면서요? 그렇다네요. 그런데 잘 지켜질까요? 앞좌석에 안전띠 매는 것도 습관들이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요. 2번. 자, 여기 안내판 보세요. 여기 계곡에서 우리는 서쪽 길로 갈 겁니다. 길이 좀 험하기는 하지만 경치가 아주 좋거든요. 길이 험하면 낙오자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걱정이네요. 3번. 경쟁사에 비해 우리 기술팀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품의 기능보다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4번. 선생님께서는 경기를 하실 때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마음을 다스리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특별한 비결은 없고 그저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를 꺾으려는 마음에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면 결국 지게 되거든요. 그럼 평소 성격도 그러신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5번. 여드름을 완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세안입니다. 비누 거품으로 자주 씻어주면 피부에 쌓인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되고 염증도 가라앉게 됩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할 경우 비누의 화학 성분이 염증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유분이 많은 화장품도 피하십시오. 또 여드름균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여드름에 손을 대지 말고 머리카락도 닿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6번. 요즘 하늘을 뒤덮은 황사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두렵고 나가도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황사 현상은 봄에 주로 나타나는데요. 겨우내 얼어있던 토양이 봄에 녹으면서 건조해져 모래먼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름엔 비가 많고 가을까지는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모래가 묶여 있지요. 그렇지만 겨울을 지나면 모래먼지가 땅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날리는 것입니다. (7번) 지명에는 그 지역의 자연적 특성뿐만 아니라 선인들의 삶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죽거리는 과거에 여행자들이 말에게 죽을 끓여 먹인 데서 생겨난 이름으로 당시 이 지역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또 전국적으로 효자동이라는 지명이 많은데요. 이 지역에는 효성을 주제로 한 전설이나 민담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효를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8번. 판소리를 들어보면 내용은 분명히 슬픈데 재미있는 노랫말에 신나는 가락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소리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야 할 장면에서 빠른 북장단과 재미있는 노랫말로 관객들을 웃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웃음 속에 감출 수 없는 슬픔이 녹아 있는데요. 조금은 역설적이지만 내면의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게 바로 한국 전통음악의 특징인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판소리를 들어보면 내용은 분명히 슬픈데 재미있는 노랫말에 신나는 가락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소리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야 할 장면에서 빠른 북장단과 재미있는 노랫말로 관객들을 웃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웃음 속에 감출 수 없는 슬픔이 녹아 있는데요. 조금은 역설적이지만 내면의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게 바로 한국 전통음악의 특징인 거죠. (9번)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전수칙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바퀴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체인도 헐겁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체인에 걸리지 않도록 몸에 붙는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야간에는 신경 쓸 것이 더 많은데요. 안장과 바퀴 쪽에 반사체를 달고 자주 닦아서 차량 불빛이 잘 반사되도록 해야 합니다. 참, 밝은색 복장은 기본이겠죠? 다시 들으십시오.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전수칙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바퀴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체인도 헐겁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체인에 걸리지 않도록 몸에 붙는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야간에는 신경 쓸 것이 더 많은데요. 안장과 바퀴 쪽에 반사체를 달고 자주 닦아서
차량 불빛이 잘 반사되도록 해야 합니다. 참, 밝은색 복장은 기본이겠죠? 10번. 여러분은 배설물 화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화석은 흔히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말하는데 동물의 배설물도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배설물 화석이라고 하면 왠지 냄새나고 더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지구의 생물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주는 고마운 녀석들이죠.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배설물 화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화석은 흔히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말하는데 동물의 배설물도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배설물 화석이라고 하면 왠지 냄새나고 더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지구의 생물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주는 고마운 녀석들이죠.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니까요. 다음을 듣고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11번. 원장님께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부부는 오래 봐야 닮는다는 말씀을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식생활 때문에 비슷해진 지방 조직과 근육으로 부부가 닮는다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이것이 닮은 꼴 부부를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는 되겠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얼굴 표정에 공감하고 그 표정을 따라 짓는 과정에서 얼굴이 비슷해지는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원장님께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부부는 오래 봐야 닮는다는 말씀을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식생활 때문에 비슷해진 지방 조직과 근육으로 부부가 닮는다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이것이 닮은 꼴 부부를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는 되겠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얼굴 표정에 공감하고 그 표정을 따라 짓는 과정에서 얼굴이 비슷해지는 것이죠. 12번. 오늘날 우리의 말은 각박한 사회 현실을 보여주듯 직설적이고도 거친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시원한 맛이 있어 좋기도 하지만 사회가 더 메말라가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본래 우리 말은 칭찬도 꾸지람도 돌려 말하는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상대방도 더 겸손해지고 스스로 잘못을 돌아볼 수 있었죠. 콕 집어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좀 둘러서 표현할 수 있는 사회. 어쩐지 더 정감 있지 않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말은 각박한 사회 현실을 보여주듯 직설적이고도 거친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시원한 맛이 있어 좋기도 하지만
사회가 더 메말라가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본래 우리 말은 칭찬도 꾸지람도 돌려 말하는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상대방도 더 겸손해지고 스스로 잘못을 돌아볼 수 있었죠. 콕 집어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좀 둘러서 표현할 수 있는 사회. 어쩐지 더 정감 있지 않나요? (13번) 최근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서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주고받는 것을 두고 저작권 침해 논란이 뜨거운데요.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행 저작권법은 상업적 목적 없이 개인이 개인에게 복제해주는 것은 사적 복제라고 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비추어 보면 파일을 서버에서 직접 내려받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서로 연결된 컴퓨터에서 복제해오는 방식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서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주고받는 것을 두고 저작권 침해 논란이 뜨거운데요.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행 저작권법은 상업적 목적 없이 개인이 개인에게 복제해주는 것은 사적 복제라고 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비추어 보면 파일을 서버에서 직접 내려받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서로 연결된 컴퓨터에서 복제해오는 방식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4번 1번 이렇게 상체는 살짝 뒤로 젖히고 라켓을 일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때 왼손은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내밀어주면 돼요. 이렇게요? 보면서 하는데도 잘 안 되네요. 2번 공이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라켓을 아래에서 위로 퍼올리듯이 스윙하면서 팔은 끝까지 쭉 뻗어주세요.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우니까 중심 잡기가 어렵네요. 3번 이렇게 준비 동작을 할 때는 팔을 살짝 구부려서 앞으로 하고 눈앞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면을 응시하세요. 준비 동작도 쉽지 않군요. 4번 이번에 새로 산 라켓이 좀 별론데요.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오래 치니까 손목에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디 제가 한번 쳐볼게요. 15번 1번 3년 된 건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새거나 다름없어요. 이 부분도 그대로잖아요. 또 최신형이라 성능도 좋고요. 그래요? 성능은 직접 봐야 알겠고, 외형은 뭐 쓸만하네요. 2번 이게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을 하는데 아주 미세하게 조절되죠.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데 천체 망원경의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부품도 많고요. 3번 제가 금방 설치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별이 아주 잘 보이겠는데요. 요새 이런 날씨 흔치 않거든요. 와, 기대되는데요?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4번 네, 그렇게 망원경을 잘 잡고 눈을 더 가까이 대보세요. 한쪽 눈은 감고요.
렌즈를 조금씩 조정해 볼게요. 어때요? 보여요? 글쎄요. 아직은 아무것도. 아, 보이네요. 예, 보여요. 대화가 끝난 후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16번. 과장님, 새로 바뀐 기내식이 반응이 아주 좋은데요. 노선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서 어떤 메뉴는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수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네요. 노선별로 고객들이 선호하는 메뉴는 파악했나요? 네,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과장님, 새로 바뀐 기내식이 반응이 아주 좋은데요. 노선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서 어떤 메뉴는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수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네요. 노선별로 고객들이 선호하는 메뉴는 파악했나요? 네,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십칠 번. 환전을 해야 되는데 액수가 좀 커서요. 여행 가서 다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환전은 조금만 하시고 국제 현금 카드를 만들어 가세요. 수수료만 좀 내면 현지에서도 국내 예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거든요. 그거 괜찮네요. 그런데 그거 외환 통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은행은 별도의 외환 통장 없이 기존 계좌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환전을 해야 되는데 액수가 좀 커서요. 여행 가서 다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환전은 조금만 하시고 국제 현금 카드를 만들어 가세요. 수수료만 좀 내면 현지에서도 국내 예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거든요. 그거 괜찮네요. 그런데 그거 외환 통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은행은 별도의 외환 통장 없이 기존 계좌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십팔 번. 새로 판매를 시작한 캐릭터 초콜릿은 배치가 끝났나요? 네, 캐릭터 초콜릿은 아동들이 주 고객이니까 5층 왕구류 코너에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눈에 잘 띄는 위치에다가 완구와 초콜릿을 함께 진열하면 매출이 더 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5층 통로가 어떨까요? 그쪽에 특별 판매대를 설치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새로 판매를 시작한 캐릭터 초콜릿은 배치가 끝났나요? 네, 캐릭터 초콜릿은 아동들이 주 고객이니까 5층 왕구류 코너에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눈에 잘 띄는 위치에다가 완구와 초콜릿을 함께 진열하면 매출이 더 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5층 통로가 어떨까요? 그쪽에 특별 판매대를 설치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를 듣고 알맞은 제목을 고르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19번. 열대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훼손된 1,500헥타르 중에서 70%가 농경지와 목축지로 개발되었습니다. 식량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개발론자들의 입장에 대해 환경단체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흡수하고 완충해주는 열대림이 제 기능을 못해 최근 기상재해가 빈번해졌다는 지적인데요. 더 이상의 열대림 훼손은 걷잡을 수 없는 기상이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열대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훼손된 1,500헥타르 중에서 70%가 농경지와 목축지로 개발되었습니다. 식량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개발론자들의 입장에 대해 환경단체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흡수하고 완충해주는 열대림이 제 기능을 못해 최근 기상재해가 빈번해졌다는 지적인데요. 더 이상의 열대림 훼손은 걷잡을 수 없는 기상이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인입니다. (20번) 김민수 씨는 요즘 일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수박값이 12,000원을 호가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당시 값이 폭등했던 배추 대신 수박 재배를 결정한 것은 농업진흥청의 권고 때문이었습니다. 농업진흥청은 지난 10년간의 수박 소비량과 생산량을 분석하고 달라지는 한국인의 식생활과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수박을 권장 작물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번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파동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KBC 뉴스 이동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김민수 씨는 요즘 일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수박값이 12,000원을 호가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당시 값이 폭등했던 배추 대신 수박 재배를 결정한 것은 농업진흥청의 권고 때문이었습니다. 농업진흥청은 지난 10년간의 수박 소비량과 생산량을 분석하고 달라지는 한국인의 식생활과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수박을 권장 작물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번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파동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KBC 뉴스 이동원입니다.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문화 전파는 처음에는 더디지만 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과 비슷한 영장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이루어진 실험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처음에 원숭이 10마리에게 고구마를 씻어 먹는 법을 가르쳤는데 이 원숭이들이 다른 100마리에게 그 방법을 알리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천여 마리가 이 방법을 터득하는 데는 적어도 1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원숭이들에게 이 방법이 알려진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문화 전파는 처음에는 더디지만 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과 비슷한 영장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이루어진 실험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처음에 원숭이 10마리에게 고구마를 씻어 먹는 법을 가르쳤는데 이 원숭이들이 다른 100마리에게 그 방법을 알리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천여 마리가 이 방법을 터득하는 데는 적어도 1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원숭이들에게 이 방법이 알려진 것이죠. 21번. 22번. 다음 대담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각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신흥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김 교수님, 현 시점에서 신흥국 투자 어떤가요?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금융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한 국가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수 경제 기반이 약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의 경우 대외적인 변수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각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신흥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김 교수님, 현 시점에서 신흥국 투자 어떤가요?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금융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한 국가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수 경제 기반이 약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의 경우 대외적인 변수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23번. 24번.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오늘은 신재활용 산업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활용이 단순히 헛물건을 다시 쓰는 것이라면 신재활용이라는 것은 헛물건을 재료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활용은 별 이유는 없는 사회사업 정도로 여겨져 왔지만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유명 가방 업체는 버려진 방수천과 폐타이어를 가공한 기능성 원단으로 고급 가방을 만들어 수만 개를 팔았다고 하니 재활용은 더 이상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것이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무한한데요. 헌 소재지만 신기술로 품질을 높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신재활용 산업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활용이 단순히 헛물건을 다시 쓰는 것이라면 신재활용이라는 것은 헛물건을 재료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활용은 별 이유 없는 사회사업 정도로 여겨져 왔지만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유명 가방업체는 버려진 방수천과 폐타이어를 가공한 기능성 원단으로 고급 가방을 만들어 수만 개를 팔았다고 하니 재활용은 더 이상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것이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무한한데요. 헌 소재지만 신기술로 품질을 높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25번. (26번) 다음 토론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토론 문화는 잠들어 있던 사회의식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토론 분위기 확산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론 방식이 집단적이고 즉각적으로 변하면서 응집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향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 소수의 의견 중에 진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꿀벌 중에 약 5%는 집단과 다른 성향을 보이는 반항아라고 하는데요. 다른 벌들이 모두 한 꽃밭에 모일 때 이 반항아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꿀을 찾아 미지의 꽃밭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꿀벌이 없다면 새로운 꽃밭의 발견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면 우리 역시 미지의 꽃밭을 찾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인터넷을 이용한 토론 문화는 잠들어 있던 사회의식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토론 분위기 확산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론 방식이 집단적이고 즉각적으로 변하면서 응집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향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 소수의 의견 중에 진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꿀벌 중에 약 5%는 집단과 다른 성향을 보이는 반항아라고 하는데요. 다른 벌들이 모두 한 꽃밭에 모일 때 이 반항아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꿀을 찾아 미지의 꽃밭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꿀벌이 없다면 새로운 꽃밭의 발견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면 우리 역시 미지의 꽃밭을 찾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27번. (28번)
다음 강의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이처럼 복지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국가란 무엇일까요? 복지경제학자들은 국민 총생산과 같은 부의 객관적인 지표가 국가의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만족감을 부의 크기만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대궐같이 큰 집보다 소박한 작업실을 더 부러워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만큼 정신적인 만족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지국가는 물질적 풍요와 부의 분배, 그리고 생활의 안정이나 정신적 만족 등 인간에게 소중한 가치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처럼 복지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국가란 무엇일까요? 복지경제학자들은 국민 총생산과 같은 부의 객관적인 지표가 국가의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만족감을 부의 크기만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대궐같이 큰 집보다 소박한 작업실을 더 부러워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만큼 정신적인 만족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지국가는 물질적 풍요와 부의 분배, 그리고 생활의 안정이나 정신적 만족 등 인간에게 소중한 가치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9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